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의 진행을 맡은 김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로 거래 마쳤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호재 속에서 오라클의 실적이 여전히 증시의 상단을 제한했습니다. 실적이 시장의 컨센에 미치지 못했고 또 상향 조정된 자본 지출까지 겹치면서 AI 버블로는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오라클은 오늘 10% 넘게 하락하며 약 20년 만에 최대 낙폭을 키웠고요. AI 관련주들도 대부분 이 영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발표된 브로드컴의 실적, 또 다음 주에 있을 마이크론의 실적까지 꼭 챙겨보셔야겠는데요. 약 2시간 전에 브로드컴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월가에서는 이 AI 최대 수혜주다라고 거론을 할 만큼 기대가 참 컸는데요. 기대처럼 잘 나왔습니다. 매출도 예상치를 웃돌면서 180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EPS도 시장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 후 시간외 거래에서 4% 상승했다는 점도 체크해보고요. 동사는 이 AI 칩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2배 늘어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함께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살펴보고요. 어제 FOMC 회의를 소화한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강후약의 하루였는데요. 먼저 코스피는 장 초반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덜 매파적인 연설을 소화하며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에는 내마녀의 날이었고 또 오라클이 시간외 거래에서 낙폭을 키우자 지수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수출입 데이터도 견조하게 어제 나왔죠. 근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어제 하루 쉬어갔습니다. SK하이닉스는 투자 경고 소식 속에 3% 하락 마감, 삼성전자도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서 약보합권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코스닥은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알테오젠도 오후 들어서 낙폭을 키우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라는 호재 속에서 오라클의 실적 실망에 따른 다시 불거진 AI 버블론, 여기에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겹치면서 우리 시장 참 변동성이 컸습니다. 오늘은 어떤 시그널이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은요, 간밤 있었던 뉴욕 증시 마감 상황, 국내 증시 마감 상황은 물론이고요. 또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이슈까지 브리핑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 개장 이후에는 개장 상황 함께 모니터링 할 예정이고요. 또 요즘 우리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트렌드 섹터까지 알차게 준비해 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다양한 시그널들 포착해 가시길 바랄게요. 또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라고 검색하셔도 좋고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연동되어 있는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생방송 또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놓치셨으면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들어오셔서 좋아요, 구독,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희도 활발하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장 마감 상황 자세히 알아볼 시간이죠. 소라영 캐스터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소라영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마감 상황은 좀 달랐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파란불 키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양시장 모두 장 초반에는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외국인 매도세가 들어오면서 지수 하락 전환했습니다. 특히 밤사이에 있었던 오라클 쇼크와 BOJ를 앞둔 엔화 강세 더해지면서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그런 흐름 속에서 대형주가 아닌 중소형주가 지수의 하단을 방어한 하루였습니다. 지수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 0.59% 하락한 4,110선에 장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보시면요. 코스닥 0.04% 밀린 934선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비슷한 수급 상황 보여줬는데요. 그중에서도 두드러지는 건 바로 기관의 매도세였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시면요. 개인과 외국인 사자세 보인 가운데 기관 홀로 7,700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코스닥 보시면요. 개인이 466억 원, 외국인 514억 원 사들인 가운데 기관 홀로 팔자세 보이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핫 이슈 두 가지 모두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이슈, 바로 미국의 금리 결정이 한국 경제에 던진 큰 파장입니다.
미국이 또 한 번 금리를 낮추면서 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으로 술렁이는데요. 이번 금리 인하로 한미 금리 차이가 1.5%포인트에서 1.2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이 금리 차 왜 중요하냐면요. 국제 투자자들은 보통 금리가 더 높은 나라에 돈을 넣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너무 나버리게 되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위험이 커집니다. 하지만 이번 미국의 금리 인하로 그 압박이 다소 약해졌습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였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다만 한국은행이 당장 금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 집값이 아직 높은 데다가 원달러 환율도 아직 여전히 1,460원대에 머물러 있어서 좀 더 안정이 확인돼야 움직일 수 있다는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핫이슈 만나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핫이슈는 바로 오라클 쇼크입니다. 오라클이 발표한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문제는 이 여파가 미국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라클은 AI 기업들과 데이터 센터를 잇는 클라우드 인프라 핵심 업체라서 여기가 흔들리면 전 세계 AI 클라우드 테마가 동시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증시에도 AI,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관련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AI 투자가 생각보다 돈이 안 된다는 우려가 다시 커진 겁니다. 여기에 더해 오라클과 협력 중이던 스타게이트 그리고 일본의 소프트뱅크 동시에 식으면서 글로벌 AI 모멘텀 전체가 꺾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시장이 주목한 핫이슈 두 가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시장은 반도체 중심의 약세가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라클 쇼크로 AI 투자 회수 우려가 번진 데다 투자 경고 이슈까지 겹치면서 이렇게 3% 넘게 급락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전기 전자업종 전반적으로 약세 보이는 흐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조선기계 등 경기 민감 업종도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이어나갔습니다. 자동차와 기계 그리고 반면 보험주는 강하게 올랐고요. 특히 삼성화재가 두 자릿수에 가까운 아주 강한 급등세 보였습니다. 2차 전지는 종목별로 갈리는 모습 보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 소폭 상승했고요. 삼성 SDI 소폭 하락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섹터별 흐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두 개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 특징주입니다. 어제 시장을 뜨겁게 달군 종목인데요.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최근 좋은 흐름 보였던 SK하이닉스는 어제 3%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호황 사이클에 더불어 최근엔 미증시 상장 검토 소식에 주가가 더 크게 올랐는데요. 한국거래소의 투자 경고 딱지가 붙게 되면서 11일에는 최근 가팔랐던 상승분을 소화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새로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 바로 이지스입니다. 공모가가 15,000원이었는데요. 장 초반엔 3만 원대까지 치솟으며 시장의 강한 기대감 그대로 보여졌습니다. 이 회사 어떤 일을 하냐면요. 현실 세계를 컴퓨터 속에 그대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전문 기업입니다. 도시 전체를 디지털로 복제하고 그 안에서 분석, 예측, 시뮬레이션까지 가능한 기술력을 모두 가지고 있어 요즘 시장에서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상장 전부터 기대감이 상당했는데요. 기관 경쟁률이 1100대 1, 그리고 일반 청약도 500대 1을 넘기며 흥행을 입증했습니다. 이 기대감이 첫날 주가에 그대로 반영된 모습입니다. 이지스는 25,5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주목한 오늘의 AI 시그널 두 개 함께 만나보시죠. 상승 테마와 하락 테마 모두 하나씩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우크라 재건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언제 끝나냐 하는 질문보다는 요즘 글로벌 시장에서는 끝난 뒤 누가 재건을 맡을까가 더 뜨겁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의 대형 건설사와 에너지 기업들은 전쟁 후 재건 사업에 대비해 사전 협력 체결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정부와 철도와 도로, 전력망 같은 핵심 인프라에 대한 투자 수요를 꾸준히 공개하면서 재건 로드맵을 하나둘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기업들도 빠질 수 없죠. 건설과 전력, 철도, 통신까지 우리 기업들이 강점을 가진 분야가 대부분 재건 사업과 정확하게 맞물리면서 정부 차원의 파견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승부는 자금 조달과 기술력 그리고 국제 파트너십에서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누가 더 컨소시엄을 빨리 만들고 누가 더 안정적으로 금융을 연결하느냐에 따라 저는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지도가 그려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조선입니다.
요즘 글로벌 조선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변수가 미국의 중국 견제인데요. 미국이 중국 선박에 대해 제재 가능성을 꾸준히 언급하면서 해외 선주들 사이에서는 중국백에는 혹시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발주가 자연스럽게 한국 조선사 쪽으로 쏠리고 있는데요. 그 효과가 성적표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글로벌 발주는 올해만 30에서 40% 줄었지만 K조선 3사는 오히려 목표에 가까운 성과를 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목표의 90% 이상을 채웠고요. 삼성중공업도 사실상 목표 달성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오션 역시 작년 수준에 거의 근접한 수주고를 확보했죠. 특히 점유율이 눈에 띄는데요. 한국의 글로벌 수주 점유율은 14%에서 22%로 급등했고요. 중국은 70%대에서 50%대로 내려왔습니다. 미국의 견제 효과가 시장에 그대로 반영된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바로 LNG 운반선입니다. 2026년부터 미국의 LNG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인데요. LNG 운반선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을 가진 분야죠. 즉 글로벌 발주는 줄었지만 시장의 판이 바뀌면서 K조선엔 오히려 기회가 열리는 흐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주목한 AI 키워드 두 가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간밤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준의 3연속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와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오히려 밀렸습니다. 우선 지수별 흐름 살펴보시면요. 다우존스 지수 1.34% 상승했습니다. S&P 500도 0.21% 올라줬는데요.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0.25%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눈에 띄는 건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인데요. 러셀 2000 1.34% 급등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살펴보시죠. 먼저 기술주는 전반적으로 약세 가져갔습니다. 이번 조정의 핵심은 바로 오라클 쇼크인데요. 오라클의 매출이 시장 예상에 크게 못 미치면서 주가가 11% 넘게 폭락했고요. 이 실적 쇼크가 AI 빅테크 전반에 투심을 시킨 게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이 영향으로 엔비디아 1.55%, 그리고 브로드컴 1.6% 하락하는 등 굉장한 약세 보였습니다. 반도체 섹터도 대부분 약세 보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75%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 전통업주와 금융주는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골드만삭스가 2.9%, JP모건이 2.48% 급등하면서 다우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렸고요. 나이키 2.61%, 머크 1.2%, 존슨앤존슨 1.66% 등 소비 제약 업종도 상승 흐름에 힘을 보탰습니다. 지금까지 업종별 흐름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간밤 하락 마감한 브로드컴은 실적 발표 이후 애프터장에서 3% 넘게 상승했는데요. 예상치를 웃돈 매출뿐 아니라 향후 전망치까지 긍정적이었습니다. 오라클 실적 쇼크로 꽁꽁 얼어붙었던 기술주의 투심. 브로드컴이 오늘 과연 다시 끌어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바로 장전 전략이겠죠. 저희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요. 계속해서 저희 소식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소라영이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이어가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로 거래 마쳤습니다. 금리 인하 속에 다우지수와 러셀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 경신하기도 했고요. 오라클의 실망스러운 실적에 기술주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던 하루였습니다. 다우지수는 1.34% 상승하며 48,704포인트대로 거래 마쳤고요. S&P 500지수는 0.21% 오르며 6,901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26%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전날이 FOMC였던 만큼 가장 먼저 채권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라클의 자본 지출을 우려하면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정말 컸는데요. 국채로 자금을 몰리게 했습니다. 반대로 국채 금리는 하락했는데요. 또 오늘 공개된 미국의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한 것도 이 국채 금리 하락에 일조했습니다. 2년물, 5년물, 10년물 모두 1% 가까운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과 은선물은 연준의 금리 인하에 탄력을 받아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금선물은 1.86% 상승하며 4,303선에 거래 마쳤고요. 은선물은 무려 4.79% 상승하며 63달러 선 위로 올라온 채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유가는 하루 만에 약세로 돌아왔습니다. 러우 전쟁, 종전 협상을 관망하는 심리가 컸고요. 또 오라클이 AI 비관론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오게 했다는 점도 위험 선호 심리가 위축되었다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히트맵 통해서 섹터별 또 종목별 흐름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기술주가 크게 조정을 받는 가운데 경기 민감주, 헬스케어, 금융주는 비교적 강했습니다. 특히 금융주가 1.84% 상승하며 다우지수를 강하게 지지해줬는데요. 먼저 엔비디아는 오라클발 AI 버블론을 소화하면서 1.5% 하락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중국의 딥시크가 엔비디아의 최신 반도체 칩을 몰래 들여와서 새로운 AI 모델을 개발 중이다라는 소식이 디인포메이션이라는 외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엔비디아는 아직 어떠한 제보를 받은 적이 없다며 이 소문을 일축했지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바로 추적에 나서겠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메타는 골드만삭스가 내년 최선호 종목으로 아마존과 메타를 꼽았다라는 소식 속에서 0.4% 올랐습니다. 아마존은 소폭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밤 브로드컵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약세를 보였습니다. 역시나 오라클 실적 발표의 후폭풍이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브로드컵은 구글과 오픈 AI를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최근 AI 붐의 가장 큰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전망도 좋은 상황입니다. 또 실제로 실적이 잘 나왔고요. 주가도 올해 들어서만 75% 상승했다는 점 체크해 봅니다. 오라클은 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고 향후 AI 인프라 투자를 위한 지출 계획을 늘릴 것이다라는 소식 속에서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대규모 AI 설비 투자 부담이 커지는 와중 이 부채 조달 비중이 높아지는 점이 우려를 키웠습니다.
간밤 특징주로 비자를 가져와 봤는데요. 금리 인하 소식 속에서 금융 섹터가 강했습니다. 그 안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 비자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무려 19% 상승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지금 비자의 주가가 굉장히 싸고 또 현재 비자가 추진 중인 스테이블 코인 결제 통합은 회사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외신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참 변동성이 컸는데 그 안에서 눈에 띄었던 파트너십 소식, 전도표, 파월 의장의 연설 리뷰까지 다양한 외신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트 디즈니 소식부터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간밤 디즈니가 오픈 AI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오픈 AI의 어플 소라는 앞으로 3년 동안 정말 자유롭게 디즈니의 캐릭터를 활용한 영상 제작이 가능해졌습니다. 소라는 오픈 AI가 지난 9월에 출시한 동영상 어플리케이션인데 텍스트만 입력해도 이 AI로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앱이라고 합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서 소라에서 디즈니, 또 마블, 픽사, 스타워즈의 이 200여 개 이상의 캐릭터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정말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된 건데요. 일단 저작권에 민감한 이 IP 회사가 AI에 대한 시각을 달리했다라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 AI는 우리의 이미지나 콘텐츠를 훔치는 기술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있었다면 이제는 통제 가능한 선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기조 변화가 있었던 거죠. 기존의 소라는 유명 브랜드나 캐릭터 영상을 대량으로 생산하면서 이 저작권 논란 속에 있었습니다. 디즈니도 이전 AI 기업들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낸 전례가 몇 번 있기 때문에 이번 행보가 더 눈에 띄었습니다. 이 IP 강자 디즈니의 AI 동맥을 시장으로 앞으로 이 미디어 업계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일라이릴리 임상 결과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이릴리가 대표적인 비만 치료제죠. 이 젯바운드를 이을 차세대 비만 치료제 레타트루타이드를 개발 중입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해당 약품의 임상 결과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우선 68주 동안 평균적으로 28% 정도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이 젯바운드를 가볍게 뛰어넘는 수준인데요. 트리플 G 약물이라고도 불리는 이 레타트루타이드는요. 기존 치료제가 한두 개 호르몬만 건드는 것과 다르게 GLP-1, GIP 그리고 글루카곤이라는 이 세 가지 식욕 호르몬을 한꺼번에 조절하면서 식욕과 포만감을 조절해 준다고 합니다. 또 놀랍게도 무릎 관절 통증도 이 약을 복용하면 약 60% 이상 줄이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이미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기업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이 시장이 2030년까지 약 1,000억 달러 규모가 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최고 용량을 맞은 환자의 18%의 환자들은 이 부작용 때문에 치료를 계속 이어갈 수 없었는데요. 치료 중단율도 현재 4%여서 관련된 이슈들이 2026년에 이 임상 실험이 끝날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이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점도표와 파월 의장 연설도 잠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FOMC 회의 이후에 참 시장에서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졌던 국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나스닥 선물도 하락했고 비트코인도 장중 하락폭을 점점 키워갔는데 아무래도 이 결과가 애매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 기사에서 온건한 매파적 인하라는 단어를 많이 포착했는데요. 이 단어가 처음에 와닿지 않아서 좀 서치를 해보니 좀 애매한 뒷배경이 있었습니다. 일단 시장은 25bp 금리 인하를 거의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제 그래서 내년에 또 내후년에는 몇 번 그리고 얼마나 빨리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우리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 줄 것인가 이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단기 채권을 매입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풀겠다라는 의지도 저희는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12명의 위원 중 3명이 다른 위원들과 의견을 달리했다는 점도 특징적이었습니다. 트럼프 측근인 마이런 이사는 50bp 인하, 그러니까 B컷 인하를 주장한 반면 나머지 2명은 금리를 동결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3명의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과 다른 의견을 가진 게 약 6년 만이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FOMC 회의 후 연설에서 우리는 금리를 인상할 시나리오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일축하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장 막판에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롬 파월의 연설에서 중요한 대목들 몇 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은 하방 압력을 받는 고용과 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굉장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래도 이 무게는 고용에 쏠렸는데요. 최근 들어서 몇 달간 이 고용 시장이 하방 위험이 커지면서 또 인플레이션과 고용의 균형에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무게추는 고용에 쏠렸다는 얘기겠죠. 또 향후 인플레이션 수치를 2%를 향해 타겟팅해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깜깜이 장세가 거친 뒤 계속해서 고용지표, PC를 포함한 물가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인데 이 데이터들이 향후 금리 결정 또 통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글로벌 시장 분위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시선을 국내 증시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이슈가 있었던 시장에서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 챙겨봤는데요. 부동산 관련된 이슈와 또 어제 수출 데이터가 발표됐었죠. 발표 이슈들 차례차례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FOMC 회의 결과에도 우리 시장이 참 힘을 못 냈는데 알짜배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주들은 일제히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 급등 배경의 논리가 이렇습니다. 연준이 단기 국채 매입을 함으로써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면 회사들이 기존의 부동산의 가치도 재평가를 받으면서 이게 실적에 반영되면 주가가 더 올라갈 상단이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최근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고속터미널 재개발에 관련된 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일고속은 한 달 만에 주가가 9배 이상 튀었고요. 또 어제는 해당 지분을 갖고 있는 신세계도 주가가 4% 이상 올랐습니다. 이 사례와 비슷하게 어제 HDC 현대산업개발은 5%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용산 아이파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보유한 용산 자산 가치가 아직 이 시가총액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반영이 된다면 실적이 더 좋아지고 주가는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트레이더들은 본 것이죠. 이 외에도 광운대 역세권의 자체 이 개발 사업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 자사주 내에서도 주목을 더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을 보유한 것뿐만 아니라 이 부지 개발을 통해 실질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여러 가지 기업들도 시세를 분출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삼표시멘트는 어제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이 삼표시멘트는 마찬가지로 정부 모멘텀이나 건설 업황 기대감 속에서 올랐던 것이 아니라 성수동에 부지를 갖고 있어서 올랐습니다. 이 성수동 부지가 개발이 될 경우 실적이 개선되면서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주가 시세를 분출한 건데요. 관련된 개별 테마성으로 부각된 건설 개발 관련 주들이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지금도 하림지주 그리고 서부 T&D는 시세를 분출하고 있다는 점 챙겨드리고요. 이어서 12월 수출 데이터 발표 관련된 이슈들도 챙겨보겠습니다. 어제 12월 수출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 반도체, IT 전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반도체는 전년 대비해서 45% 수출이 늘어났고요. 세부적으로 보더라도 메모리부터 D램 수출까지 모두 전년 대비 잘 나왔습니다. 각각 60%, 100% 이상의 급등세를 시현했었는데요. 스마트폰도 전년 대비해서 127%나 상승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번 수출입의 역시 1등 자리는 IT 항목이었다라는 게 저희는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또 수출 데이터를 발표할 때 매번 시장의 주목을 받는 게 이 라면과 화장품입니다.
어제 라면과 화장품도 선방을 많이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각각 40%, 30% 상승을 했는데요. 앞으로 펀더멘털이 개선되면서 식품주 또 화장품주의 주가 추이도 살펴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어제장 시장 분위기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는 또 어떤 시그널들이 포착될지 지켜봤는데요. 이제 오프닝 불이 울릴 예정입니다. 지금 울렸고요. 저희 개장 상황 체크한 뒤 잠시 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2일) 금요일장 문을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혼조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상황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코스피는 0.32% 상승한 채 4,123선 지나가고 있고요. 하락하는 종목이 159개 집계되고 있는 반면 상승하는 종목은 650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18% 소폭 하락한 채 거래 체결되고 있습니다. 932선 지나가고 있고요. 상승하는 종목이 837개 집계되는 반면 하락하는 종목은 644개 집계되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많이 그래도 들어와 줬는데 현재 오전장에서는 외국인들이 1,130억 원 넘게 팔자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410억 원 물량을 담고 있고요. 기관은 702억 원 소폭 담은 채 지수 방어에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현재 728억 원 물량을 담고 있는 반면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팔자세로 대응하고 있네요. 498억 원 물량 덜고 있고요. 기관도 153억 원 물량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하면서 저희 시가총액 상위단 통해서 자세한 시장 상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코스피 1위부터 10위까지 혼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가 조정을 받았었죠. 엔비디아도 크게 조정을 받았고 브로드컴, 마이크론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현재 혼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28% 하락한 채 10만 7천 원에 거래 중인데요. SK하이닉스는 0.35% 상승한 채 56만 7천 원에 거래 체결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0.78% 빠진 채 44만 2,500원에 거래 중이고요. 삼성전자우, 삼성바이오로직스 혼조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각 0.49%, 1.44% 상승한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0.51% 저가 매수세 유입 들어오고 있네요. 두산에너빌리티도 0.52% 상승한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KB금융도 현재 0.24% 오름세 시현하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강하게 들어오고 있네요. 2.32% 92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저희 코스닥 시장 상황도 살펴볼까요? 역시나 1위부터 10위 혼조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1위부터 10위까지 하락한 채 거래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현재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의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각각 0.81%, 2.57% 상승한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ABL 바이오도 어제 사실 금리 인하가 되면서 바이오주들 시세를 분출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ABL 바이오는 0.41% 상승한 채 거래되고 있고요. 알테오제는 5.18%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43만 원에 거래 체결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리가켄 바이오도 0.85% 밀리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진도 0.25% 밀린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펩트론도 0.92% 하락, 삼천당 제약은 3% 강하게 그래도 바이오주 안에서는 상승해주고 있네요. 24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우리 시장에서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섹터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시멘트, 어제도 강했었죠. 그리고 철강도 좀 시세 분출해주고 있습니다. 2.6% 섹터 상승하고 있고요. 우주항공 산업도 누리호 관련된 산업들도 2.56% 상승한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건설주들도 시세를 내고 있네요. 2.37% 상승하고 있고요. 호텔 리조트도 주가 반응 괜찮습니다. 2.21% 상승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고요. 저희 여기까지 오전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즘 우리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는 트렌드 섹터 알아볼 시간이죠. 주소연 캐스터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주소연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미리 받은 걸까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시장의 예상치와 같이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이 소식에 큰 힘을 얻었던 전일 코스피가 상승 출발했지만 기간의 강한 매도 공세가 장 막판 집중되면서 결국 하락 전환에서 마감하면서 아쉬움을 더해줬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불러온 오라클발 충격이 국내 투자 심리를 흔들어 놓았는데요. 미국 오라클의 실적 부진 여파가 반도체와 AI 관련 대형주의 직격탄으로 작용하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결국 AI 거품론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그럼에도 지난 거래일 동안 우리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 섹터 흐름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한 핵심 섹터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바이오, 비만 치료제, 로봇과 전력입니다. 시장에서 뚜렷한 주도 흐름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먼저 바이오 관련주부터 살펴보시죠. 바이오 종목들이 금리 인하의 최대 추혜 업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서 가장 먼저 살아나는 것이 아무래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인데요. 투자자들이 성장성과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신약 개발이나 기술 기반 성장주인 바이오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빅파마의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로 자금 조달 비용이 감소하면서 계약 확대가 상대적으로 용이해지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데요. 국내 바이오텍과 협업을 하면서 기술 이전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이 연내 통과될 것으로 진행되면서 한국 바이오 업계가 중국의 대체 파트너로 떠오를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되면서 한국 바이오 기업들이 협력의 새로운 파트너로 부상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이오는 정부의 코스닥 부양책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우호적인 투자 심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분포된 곳이 코스닥인 만큼 활성화 관련 정책으로 현재는 소득공제 한도 상향과 그리고 큰 손인 연기금액, 코스닥 투자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코스닥 시가총액 등 상장 기준 요건 강화로 이른바 좀비 기업 퇴출이 병행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장 신뢰도가 높고 펀더멘털이 검증된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텍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등 첨단 산업의 중심으로 150조 원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도 중장기적으로 코스닥 자금 유입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있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긍정적인 변화로는 바로 이 코스닥 시장에서 알테오젠의 빈자리가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펩트론, 리가켄 바이오, 삼천당 제약 등 다른 핵심 바이오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바이오즈가 최근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 속에서 코스닥 바이오 섹터의 주도주가 다변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비만 치료제도 함께 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을 가장 좀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오늘 비만 치료제 관심이 급증한 이유가 바로 이 화이자의 대형 계약 체결 소식 때문입니다. 화이자가 중국 바이오 기업과 경구용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해서 약 3조 원 규모의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계약이 의미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해당 후보 물질이 아직 임상 초기 단계라는 점입니다. 초기 단계 기술에도 불구하고 수조 원대 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은 글로벌 제약 업계가 미래 비만 치료제 시장의 성장성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GLP-1 계열 비만 치료제가 다이어트 의약품뿐만이 아니라 성인병 예방, 대사질환 개선 등 다방면에서 유효성이 입증되면서 이미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구용 저분화 화합물 기반 치료제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흐름 속에서 국내 기업들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동제약은 앞선 임상 1상에서 최고 용량 투여 시 4주 만에 평균 체중 감소율 9.9%라는 매우 고무적인 데이터를 확보했는데요. 이는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의 경구용 후보 물질 대비 3에서 4%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로 평가가 되면서 업계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일동제약의 주가는 장중 28%까지 치솟으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줬고요. 마감도 24% 넘게 상승하면서 강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올릭스도 5%대 상승했고요. 한국 BNC는 3%대 상승하면서 관련 종목들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된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로봇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로봇 섹터는 금리 인하의 또 다른 핵심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오늘도 강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코스닥 중심으로 힘이 실린 것이 특징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시장이 다시 주목한 것은 AI와 로봇의 결합 구조, 그러니까 AI 로보틱스 생태계입니다. 앞서서 현대차 그룹이 로봇의 두뇌이자 핵심 기술인 AI 고도화를 위해서 약 6조 원 규모의 데이터 섹터 구축을 추진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엔비디아로부터 2030년까지 차세대 GPU 5만 장을 공급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정도 규모의 GPU 공급 계약은 국내 기업 중에서 최대 수준이고요. 사실상 글로벌 테크 기업 수준의 AI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책 모멘텀도 로봇 업종에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주요 로봇 기업 CEO들과 연이어 회동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중 로봇 산업 관련 행정 명령을 발표하면서 발등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에서도 AI 반도체 로봇 등 첨단 전략 사업에 150조 원을 투입하는 국민 성장 펀드 구상 발표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로봇 관련 종목들 역시 일제히 강세를 보이면서 섹터 내 훈풍이 이어졌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전력주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력 업종 분위기를 결정지은 핵심 뉴스는 바로 이 미국 전력기기 제조사 GE 버노바의 실적 전망 상향이었습니다. GE 버노바는 최근 주주 설명회에서 AI 기반 전력 수요 폭증을 근거로 내년 실적 전망을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실적 전망 상향 조정하면서 매출이 올해 대비 16% 이상 증가하면서 최대 420억 달러 규모가 가능하다라고 밝혔고요. 영업이익률도 현재 8%에서 2028년 20% 가까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전력 인프라 산업이 AI 인프라 확장과 함께 구조적 성장기에 진입했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신호일 건데요. 특히 CEO인 스코스트라직은 전력기기 업종에서 AI를 향한 기대는 버블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 덕분에 시장 전반의 우려를 잠재우는 동시에 전력 산업의 중장기 성장세가 견고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켜줬습니다. 이러한 발언으로 국내 전력 대부분에도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한때 이러한 크게 강세를 보여줬고요. 또 효성중공업이 1.7% 상승했고 일진전기는 3.84% 상승하면서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LS 일렉트릭은 장중 차익 매물 영향으로 0.8% 하락하면서 차별화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근 시장을 주도한 4개 섹터 흐름들 살펴봤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라는 대형 이벤트를 기점으로 글로벌 시장의 투자 전략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도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가진 산업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산업들이 시장을 주도할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주소연이었습니다. 네, 저희 트렌드 섹터까지 만나봤습니다. 주소연 캐스터가 말해준 것처럼 이 금리 인하 상황 속에서 바이오주 또 로봇주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흐름을 가져가는지 끝까지 팍스경제TV와 시청하시면서 주가 추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GE 버노바가 실적이 상향 조정되면서 관련주들 어제 전력주들이 특히 시세를 분출했었는데 오늘도 그 흐름이 이어질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지수부터 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현재 상승으로 코스닥이 상승으로 전환을 했네요. 코스피는 현재 0.47% 상승한 채 4,130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상승하는 종목이 631개, 하락하는 종목은 213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양전을 했습니다. 0.08%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고요. 935선 지나가고 있고요. 상승하는 종목은 835개인 반면 하락하는 종목은 754개 집계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외국인은 1,242억 원 코스피 시장에서 물량을 덜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322억 원 팔자세 보이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2,200억 원 넘게 물량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은 지금 현선물 시장에서 모두 거래소에서 모두 물량을 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봅니다. 기관은 선물 시장에서 2,323억 원 넘게 물량을 덜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고요. 저희 시가총액 상위단도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빨간불입니다. 간밤 기술주가 조정을 미증시에서 기술주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반도체 투톱 시세가 괜찮습니다. 삼성전자는 0.47% 상승한 채 100만 7,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42% 상승한 채 57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0.93% 상승하고 있고요. HD현대중공업도 지금 2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었는데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1.25%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지금 낙폭이 조금 줄었습니다. 3.75% 하락하고 있고요. 43만 6,500원에 거래 체결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형제주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BM은 0.2%가량 빠지는 가운데 에코프로는 0.62% 소폭 상승한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 상황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팍스경제TV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이 생방송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